네, 이번 시간에는 수면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자, 오늘의 목표 보시죠. 양극성 장애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수면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적절하고 건강한 수면을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자,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좋은 잠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살뜰하고 그리고 그리운 간호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수면은 하루의 컨디션과 기분 장애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실제 우울증과 조증도 수면을 어떻게 취하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이 많이 오는 심한 우울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조증이나 우울증의 경우 불면, 즉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경조증은 시작되기 전부터 의욕과 에너지가 상승하는 반면에 수면 시간은 조금 줄어드는 패턴을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고 별로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후가 문제죠. 경조증이 지나서 조증 상태가 되면 잠이 확연히 줄어들어서 진단 기준에는 막 3시간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밤중에 수면을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증 상태에서는 늦은 밤에 산책을 한다던가 밤새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지낸다던가 어떤 다른 활동들 하면서 밤을 지새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조증 사파 상태일 때 어떠한 수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의 증상을 K군이라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K군은 나폴레옹처럼 돼야 된다. 나폴레옹은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니 나도 나폴레옹처럼 성공한 인간이 되려면 잠을 줄여야 된다. 3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3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양극성 장애일 때는 가끔씩 이렇게 비논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후에 새벽에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등교했고요. 신문 배달을 하지 않는 일이 없는 날에도 나는 반드시 잠을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안 자는 모습들을 반복한 거죠. 앞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잠을 안 자는 것 자체가 조증을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케이스에서는 나중에 뭐 서울대를 가겠다, 도쿄대에 가겠다 같은 과대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막 집에 얘기도 없이 막 유학을 가겠다라고 공항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강제로 이제 입원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울증일 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는 수면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불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울증 환자가 어떤 수면 문제를 갖게 되는지를 B씨라는 분의 가상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B씨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출근을 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둘이 잠을 많이 못 자는 건 마찬가지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조증일 때는 잠을 별로 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라면 우울증일 때의 불면은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조증일 때의 불면이 대체로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면 우울증일 때의 상태는 잠을 자지 못하면서 매우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우울증의 경우에 반드시 불면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과다수면이 나타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과수면을 하는 경우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의 수면 상태는 어떤지를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의 활동지에서는 본인의 수면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활동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의 수면 문제를 자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면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잠을 잘 이루기 위한, 즉 수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과연 깊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주로 낮 시간에 자기 전에 해야 될 노력들과 잠을 들 때쯤에 해야 될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많이 알려져 있듯이 침대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쯤에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는 곳은 최대한 어둡게, 그리고 자기 전엔 뭔가를 먹지 않는, 그리고 편안한 침실 환경, 이거는 비슷하죠. 또 수면 전에는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등 두뇌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고, 취침 시간 전에는 최대한 이완하는,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 이른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더라도 가볍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침실에서 시계를 치우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졸릴 때만 침대로 가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침대에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침대는 오직 자는 공간, 그리고 성생활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면 패턴을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그렇다면 나는 잠을 제대로 자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잠을 들기 전에 낮 시간에 혹은 잠들기 전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 어떤 수면 방해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를 이제 또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죠. 여기 기록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라고 했을 때 알고 보니까 내가 밤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결 방안은 결국 커피를 줄여야 되겠죠. 혹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안 마실 수가 없다, 이런 상태라면 최대한 커피는 잠을 방해하지 않는 오전이나 점심시간 때에만 마시고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실천 방안으로 잡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기분을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잠에 대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면을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은 다음날 훨씬 더 안정된 기분과 개운한 신체 상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록지를 작성하시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